계산작업 문제 1번, 1회 1번입니다. 표일에서 수강 일자의 요일의 값을 이용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반으로 요일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해야 될 함수는요. if 함수와 weekday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weekday 함수의 경우 월요일이 1이라는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거 만족시키셔야 돼요. 이거를 만족시키셔야 됩니다. 자, 월요일이 1이기 때문에 weekday 함수의 인수가 2가 들어와야 돼요. weekday 함수에서는 인수를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잠시만요. weekday 함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만져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if 함수 안에 weekday 함수가 들어오는 형태예요. 저희 학원에서는 수업을 할 때 함수 수업을 하면서 제가 함수 마법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초보자들은 함수 마법사를 쓰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3번 셀 클릭을 하시고요. D3번 셀 클릭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equal 하시고 같다는 하시고요. 여기다가 영어로 if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if라고 적으면 이렇게 나오죠. 키보드 탭키 치셔서 if 활성화 시키시고요. 키보드 탭키 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여기 위에 fx라고 보여요? fx 클릭하시면 돼요. fx. 자, 익숙해지면 Shift F3번이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걔를 누르면 함수 마법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함수 마법사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라고 나와요. 로지컬 테스트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가 평일인지 주말인지를 구분해야 되죠. 평일인지 주말인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적어줍니다. weekday를 적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내가 사용해야 될 함수가 적혀 있어요. weekday 하시고요. weekday 적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내가 강제로 괄호 열고 닫고를 하셔야 돼요. 강제로 괄호를 여셔야 돼. 강제로 괄호를 열고 닫고 하시면 weekday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 수식줄에 보시면은 equal하고 if하고 괄호 열고 weekday하고 괄호가 열렸는데 괄호 색깔이 다를 거예요. 그죠? 검은색 괄호가 앞뒤로 묶여 있고 weekday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우스로 잘 보셔요. 마우스로 수식줄에 weekday가 있죠? 수식줄에 있는 weekday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수식줄에 있는 weekday를 클릭을 하면 얘가 함수 마법사가 weekday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리얼 넘버 이 자리에다가 시리얼 넘버 자리에다가 수강 일자 C3번 셀을 클릭을 해주세요. C3번 셀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라고 나오죠. 리턴 타입을 클릭을 하시면 요 밑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형은 1이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유형은 2라고 되어 있고요. 월요일이 0인 유형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2를 적어줍니다. 리턴 타입에다가 2를 적어주셔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확인을 누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다 적었죠? 적은 다음에 여기 수식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수식줄을 보세요.
수식줄에 앞에 첫 번째 if 있죠? 이거 아직 마무리 덜 됐잖아요. 그죠? 가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마우스로 앞에 가서 if를 클릭할게요. if로 클릭을 하면, if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어떻게 됐나요? 얘가 if로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고, weekday가 이렇게 입력이 된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수식줄에다가 쭉 달아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함수 마법사를 사용을 하시는 게 계산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weekday라고 했고요. 잠시만요. 여기 볼게요. 여기 로지컬 테스트라는 부분이 있죠.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크거나 같다,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라는 값을 넣어서 그 값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weekday 했는 이 값이, weekday 있는 값이 평일이라 그랬어요. 일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월요일이 숫자 1, 2, 3, 4, 5까지가 금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작거나 같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일에서 나타나는 값이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이 되는 거고요. 5보다 큰 값 6, 7이 들어오면 이거는 주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true면 평일. true면 평일이죠. 평일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아니면은 주말 반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평일 반, 주말 반. 다운표는 안 적고 그냥 탭키만 치시면 다음 칸에 찍으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세요. 제가 지금 주말 반 적잖아요. 주말 반 적고 키보드 탭키만 탁 치면 자동으로 붙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지금 정재윤이가 있는 요일은 주말반이 되는 거예요. 주말반 됐죠? 그리고 얘를 잡고 채우기 핸들로 당겨주시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문제를 풀었어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학년이 3학년에 해당하는 관현악부의 학생 수라고 했어요. 관현악부의 학생 수를 구하고요. 사용해야 될 함수는 dCountAll입니다. dCountA 함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조건 입력하셔야 됩니다. 조건을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조건은 M12에서 M13 영역에다가 입력을 하시고요. 학년이 3학년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입력을 하는데 학년이 3학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하셔도 됩니다. 여기 학년 3학년을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기 위해서 equal 하시고 dCount 적을게요. dCount all 나오죠? 키보드 탭키 치시고 FX 누르셔도 되고 Shift F3번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Shift F3번 눌러서 요걸 만들어냈습니다. 어디 여기다 둬야 될까요? 자, 이렇게 뒀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생긴 유형이 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범위를 전체를 다 선택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조건을 요 범위를 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 범위를 선택을 다 해주셔야 돼요. 요 영역. 요거를 데이터베이스 영역에다가 다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라고 나오죠. 조건이 아니라 필드라고 나오죠. 필드는 보셔요. 내가 찾는 게 관현악부잖아요. 관현악부죠. 관현악부는 앞에서 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야기하는 1, 2, 3 여기서 세 번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는 숫자 3을 넣으셔요. 숫자 3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숫자 3을 세기가 귀찮으면은요 이 자리에다가 셀 주소를 클릭하셔도 돼요. 관현악부를. 내가 관현악부 찾을 거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관현악부를 찍어요. 그게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나오죠. 조건에는 좀 전에 입력한 M12에서 M13에서인가요? M12에서 13까지 그죠? M12에서 13까지 입력한 조건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최종 데이터 값이 두 개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자, 3번 주민등록표를 이용하여 성별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에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숫자가 1 또는 3이면 남자, 2 또는 4이면 여자라고 되어 있고요. 사용해야 될 함수는 if, or, mid 세 가지 함수를 동시에 다 쓰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가 함수 문제는요. 어떤 함수를 써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중에 골라 써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경우 지금 방금과 같은 if, or, mid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외의 함수는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다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 첫 번째 거. 자, equal 하시고요. 3번에 if 하시고요. 그리고 키보드 탭키 치겠습니다. 그러면 if가 나오죠. 자, 여기서 Shift F3번 누르시면 함수 마법사 나타나고요. 아니면 여기 FX 누르시면 돼요. FX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 첫 번째 조건이 들어올 자리에 여기에다가 OR을 넣어줍니다. OR. 1 또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OR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해요. OR을 적으시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 수식줄에 가셔서 OR을 클릭을 하세요. 방금 입력한 OR을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면 밑에 여기 함수가 OR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OR로 바뀌어 있죠? 네, OR 함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통이 두 개가 보여요. 로지컬 1, 로지컬 2 이렇게 나옵니다. 이 로지컬의 개수는 255개까지 추가가 가능하고요. 클릭하시면 계속 밑에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로지컬의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1이라는 조건이에요. 1 또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어떤 게 1 또는 3이죠?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글자의 한 개가 그래서 mid 함수를 씁니다. 이거는 바로 씁니다. mid left right는 우리가 그냥 쓰실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mid라고 적으시고요. 괄호 엽니다. mid라고 적고 괄호 열었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클릭을 해요. 주민등록번호 C13을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콤마 적고요. 문제에서 8번째에서 한 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8,1 하고 괄호 닫아요. 8,1 하고 괄호 닫은 다음에 자, 그렇게 하셨죠? 8,1 하고 괄호 닫으셨죠? 그럼 여기 잠시 한번 보세요. 여기 끝에 요 끝에 나와 있는 얘를 보세요.
숫자 1이 보이죠? 숫자 1이 보이는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안 보여요, 숫자 1이? 숫자 1이 따옴표 안에 들어있죠? 여기 보시면 숫자 1이 따옴표 안에 이렇게 싹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equal 비교하실 때 반드시 따옴표 1과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옴표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보자고요. 1 또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3과 비교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미드 해요. 또 미드 하는데 나는 적는 게 귀찮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위에 거를 선택을 요래 하시고요. 이거 선택하시고 복사 컨트롤 C 한 다음에 아니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컨트롤 V 혹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붙여 넣기를 하시고 요거는 3으로 고쳐야 되겠죠. 1 또는 3이라고 했으니까 1 또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1과 3에 대한 조건을 끝낸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첫 번째 있는 if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마우스로 첫 번째 있는 if를 찍어요. 찍으면 요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 AND나 OR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 딴 거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요렇게만 끝내도 됩니다. 아까는 뭐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뭐 했잖아요. 그죠? 커가 나갔다 했는데 이거는 미리 다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rue인 경우에는 뭐였죠? 남자죠? 아니면 여자라고 적어줍니다. 여기다가 남자와 여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끝났고요. 이렇게 채우기 핸들 당겨서 남자, 여자 들어가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얘를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죠. 이 부분을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결과값이 눈으로 봤을 때 제대로 나오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 이메일 주소 영역에서 골뱅이 앞에 입력된 글자만을 추출하여 회원 아이디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표시예가 id at 네이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서 골뱅이 앞에 있는 글자만 추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용해야 될 함수는 mid와 search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equal 하시고 mid부터 합니다. mid부터 적으시고요. mid 적으시고 키보드 탭키 치시고요. 그리고 함수 마법사 불러요. 함수 마법사 Shift F3번이나 아니면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이렇게 불러냅니다. 그러면 이제 mid 함수가 보이죠. 첫 번째 텍스트 자리에는 이메일 주소 얘를 찍어요. 그냥 이메일 주소를 찍으시면 J17이 그냥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는 첫 번째 글자부터 가져와야 되니까 1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해야 될 게 서치죠. 서치예요. 서치를 적어요. 서치라고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합니다. 그죠? 괄호 열고 닫고 합니다. 자, 그럼 서치 함수에 가보자고요. 서치 함수 안 익숙한 함수다. 그죠? 그럼 서치 적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가요? 여기 수식줄에 가셔서 서치에 클릭을 해요. 그러면 서치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서치 나오죠? 네. 서치 첫 번째 find text라고 나옵니다. 제일 위에 내가 뭘 찾을 건데 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함수를 만나도 여기다가 적으시면 요거 잘 보고 적으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수 마법사 쓰는 거예요. 자, find text에서 내가 찾을 거는 뭐? 골뱅이. 그죠? 골뱅이 찾을 겁니다. 그 다음에
with text, with in text죠. 어디서 찾을 건데? 이메일 주소에서 찾을 거야. 이메일 주소를 찍어요. 이메일 주소에서 찾을 거야. 그러면 스타트 넘버예요. 시작 자리를 어디로 볼 건데? 라는 거예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1이에요. 처음부터 볼 거야 이 말이에요. 골뱅이가 여러 개 들어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간혹.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골뱅이부터 찾을 건지 세 번째 골뱅이부터 찾을 건지 우리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1이에요. 1이라고 적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서치 함수는 해결이 다 됐다 그죠? 서치 함수 하니까 요 값이 뭐라고 나와요? 여기 6이라고 나오죠? 6이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다시 수식줄에서 미드를 클릭을 하세요. 제일 앞에 있는 미드 얘를 딱 클릭을 하시면 좀 전에 작업하던 미드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죠. 이 자리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셔요. 뽑혀 나온 값을 보세요. 이게 수식의 결과값에. 수식의 결과값에 보면 골뱅이까지 따라왔죠? 그럼 골뱅이를 빼야 되니까 여기서 빼기 1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빼기 1, 골뱅이 한 개 뺄 거야. 그 말입니다. 골뱅이 한 개 뺄 거야.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값이 제대로 나왔죠? 그죠? 요렇게 하시고 역시 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서 내가 원하는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5번 문제. 개인 점수의 평균에서 소속팀이 서울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뺀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함수는 average랑 diaverage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고 equal 처음에 average입니다. 전체의 평균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average 하시고 average 클릭이 되면 키보드 탭키 치시면 average가 바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범위 선택해서 average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범위 선택해서 괄호 닫고 까지 가버려요. 괄호 닫고 그리고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빼라 그랬네요. 차이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빼기 하시고 여기에 diaverage가 들어옵니다. diaverage를 클릭을 하시고 또 키보드 탭키를 치시면 이제 average하고 범위 선택했고 빼기 diaverage가 나왔죠. 이제 diaverage에서 위에 가서 fx 함수 마법사 Shift F3번 함수 마법사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함수 마법사에서 db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범위, 내가 찾는 열번호, 조건 범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게 전체 범위. 이 전체 범위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전체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드명, 내가 찾는 필드는 개인 점수예요. 얘를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 점수를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개인 점수 값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조건이 소속이 서울인 아이들이에요. 마지막에 조건이 서울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클릭하시고 조건이 서울이죠. 소속팀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결이 됐고 아래쪽에 보시면 수식의 결과,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최종 결과가 나왔죠? 그럼 확인 눌러서 끝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회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